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어도서관 사서 윤수진입니다. 오늘 어린이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한은희 작가님의 할아버지의 종이상자입니다. 이 책은 하기사 어린이 출판사에서 2020년 12월에 출간되었고요. 2021년 올해 수성구립도서관에서 선정한 수성인문학제 수성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우리나라가 매우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1930년에서 40년경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께서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차를 다 마셨을 무렵 증조할아버지가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종이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와 내려놓았다. 며칠 전에 3.1운동 관련 자료들을 살피던 중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글귀를 읽었어. 이미 알고는 있는 글귀다만 이번처럼 이렇게 가슴에 와닿은 적은 없었구나. 글쎄, 어쩌면 올해가 벌써 3.1운동 101주년이라는 것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만. 증조할아버지는 종이상자를 내려다보던 눈길을 거두어 유리창 너머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거기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눈빛이었다. 그 뒤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지. 그 결과 그동안 감춰만 왔던 우리 집안 이야기를 이제는 내가 다 말해 앞으로는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너희를 좀 뭐라고 했던 거란다. 할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는 실로 엄청나게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1944년은) 해방 한 해 전이었으니 한민족 말살 정책이 막바지에 다다른 때였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조선 사람들의 삶이 매우 힘들었다. 그 당시 3남매의 막내였던 강은이 10살이었고 형은 17살, 누나는 15살이었다. 3남매는 할머니와 넷이 살았다. 강은의 어머니는 강은을 낳고 나서 산후풍을 얻었다. 그 후 시름시름 앓다가 그 해를 못 넘기고 죽고 말았다. 강은의 아버지는 아내가 죽고 나서 3년 뒤 세상을 떠났는데 아내의 치료비를 일본인 대금업자에게 빌린 것이 화가 돼 그렇게 된 거였다. 졸지에 집안의 가장이 된 할머니는 어린 손주들과 먹고 살기 위해 일본인 상인의 집에 온갖 허드렛 일을 했다. 매일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해주고 얼마 안 되는 품삯으로 내 식구가 겨우 먹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은 명은이도 맡아야 했다. 부모를 잃고 집안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웠지만 종우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입학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고 반에서도 늘 1등을 차지해 학비는 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다. 문종은 나 좀 잠깐 보자. 교련교사가 종훈을 불러세웠다. 그는 일본인 중이었다. 한창 전쟁 중이어서 군인 장교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그래서 교장이라도 교련교사이자 중위인 그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했다. 종훈이 돌아서서 그를 보자 그는 다가오며 조금 웃어 보였다. 그러나 종훈의 눈에는 그저 무언가를 트집 잡으려는 사람 같았다. 아무 잘못도 없이 종훈은 오금부터 저려왔다. 너는 공부를 잘하는 데다 체격도 당당하고 특히 교련 성적이 뛰어나니 육군 사관학교를 가서 비행장교가 되라. 네 꿈이 비행기 조종사라는 걸 들었지. 비행기 조종사가 제 꿈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하루라도 빨리 중학교를 졸업해 취직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집에 빚이 많아 빚을 갚아야 하고 동생들 공부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 살림이 어려우니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지. 그러나
육군사관학교에 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예, 압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게를 책임지고 연로하신 할머니를 쉬시게 하려면 교련교사의 얼굴빛이 어두워지면서 딱딱하게 굳어졌다. 집을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온통 전쟁 중인데 내선일체라고 나라 사랑에 내지 사람 조선 사람이 어딨어. 너같이 우수한 아이는 반드시 육사에 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해. 내선일체의 내는 내지를 말하며 일본을 가리켰다. 그리고 선은 조선을 가리켰으며 일본은 전쟁에서 조선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했다. 곧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뜻으로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조선인의 저항을 막으려는 한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였다. 종우는 마주선 그가 바위처럼 느껴졌다. 진짜 일본 사람이던가? 매서운 순사의 눈길을 피하는 강은의 눈에 순사가 차고 있는 긴 칼이 보였다. 강은은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오줌이 마려웠다. 강은이 몸을 비틀면서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예. 순사가 눈을 치켜뜨면서 다시 물었다. 일본 사람이 아니던가? 예. 강은은 순사가 지금 뭐라고 묻는지 몰랐다. 그저 귀에서 윙윙 바람 소리가 나고 눈앞에는 노란 벌집 모양의 무늬가 둥둥 떠다닐 뿐이었다. 순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본 사람이라고 했다가 금방 아니라고 했다가 이 아이 말에 신빙성이 없잖소. 할머니가 강은의 팔을 잡아당겨 품에 껴안았다. 애가 겁을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벌벌 떨고 있잖아요. 하지만 일본 사람이라는 건 확실해요. 순사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새는 내지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사람 수가 1년이면 참으로 어마어마하단 말이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살고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다 알 수는 없단 말이지. 그리고 말 여자아이 하나 찾아내는 그런 잡다한 일까지 우리 순사 몇이서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느냐 말이지. 할머니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싹싹 빌었다.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순사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잖아요. 바쁘신 건 알지만 사람 찾는 일보다 급하고 바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부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러자 순사가 얼른 수화기를 들었다. 순사는 전화기에 대고 예를 한동안 반복하다가 수화기를 소리나게 내려놓고 서류철을 요란하게 덮었다. 그러고는 달려나가면서 말했다. 자, 나는 나가봐야 하오. 급한 일이 생겼소. 시간을 다투는 일이니 그리 알고 돌아가시오. 할머니가 따라 나가며 소리쳤다. 순사님, 아이고 여보세요, 순사님. 우리 명은이 일부터. 증조 할아버지는 당시에 겪은 일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형님은 그동안 훌쩍 커 있더구나. 혹독한 훈련 때문이었는지 몸이 좀 야위긴 했어도 그런대로 단단해 보였어. 그렇지만 그날 내가 받은 느낌은 형님이 우리 앞에서 아무리 당당한 군인처럼 행동하려 했어도 군복을 입은 애송이로 보였다는 거야.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지만 사실은 소년 비행병이라는 게 가뜩이나 모자라는 정규 비행 인력을 대신해줄 일회용 비행 인력을 뽑는 거였어.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미카제 특공대, 자살 특공대원이었던 거야. 가미카제란 일본어로 신의 바람, 곧 신풍이라는 뜻이지. 이 특공대는 1944년 10월에 창설됐는데 일본은 미국과의 해전에서 완전히 무너지자 미군 항공모함을 무너뜨리려는 방법으로 자살 공격대를 만들게 된 거였어. 이 공격대의 대원으로 상부의 출격 명령이 떨어지면 1인용 전투기에 250km의
킬로그램의 폭탄을 싣고 되돌아올 연료는 없이 출항해야 돼. 그래서는 미군 항공모함을 향해 전투기 몸체와 함께 뛰어들어 스스로 죽어야만 임무 수행을 완료하는 거였어. 하지만 그걸 지원할 때만 해도 형님도 우리도 다른 조선 사람들도 심지어는 우리 형님처럼 그걸 지원한 일본 소년들조차도 자살 공격 대원으로 가게 된다는 건 꿈에도 몰랐던 거야. 그 대원들이 전쟁 소모품이라는 건 아마 일본군 집행부 외에는 몰랐을 거다. 그때 그렇게도 허무하게 누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나는 내 누님을 3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겨우 만날 수 있었구나. 그 수많은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 버린 데에는 기막힌 사연이 있더라고. 알고 보니 누님은 해방 10년 뒤인 1955년에야 위안부로 가 있던 그곳에서 귀국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 누님은 해방을 맞이하고도 10년을 거기서 더 사셨던 거였어. 할머니하고 내가 누님을 참 많이 기다렸거든. 어느 마을에 누가 돌아왔다더라 라는 말이 들리면 정신없이 달려가 보고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뛰어나가 보곤 했다니까. 누님이 오면 주려고 매일 밥도 한 그릇씩 더 해놓고 날마다 기다렸구나.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우리 누님과 같은 처지였던 분들은 해방이 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왔거든. 그렇게 그들이 아픔을 안고 돌아오면 가족들이 반갑게 맞이했고 가족들 품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슴 깊숙이 묻고는 고통을 사귀면서 살아가더라고. 하지만 누님의 마음을 영 이해 못할 건 아니었어. 내 누님은 자신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수치스러워 귀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누님이 누군지 모르는 아무도 누님을 알아볼 수 없는 땅에서 꼭꼭 숨어 있고 싶으셨던 것 같아. 자,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 책에서 나오는 숨은 꽃과 잃어버린 꽃, 혹은 잊어버린 꽃,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쓴 한은희 작가님은 우리들에게 가슴 아픈 과거의 역사를 전달해 주기 위해 틈틈이 자료를 모으셨다고 해요. 이 책에서 나오는 위안부 문제와 소년 비행병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단재 신지효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도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